뉴스로본 2021년 한반도의 사회를 맡은 금초롱. 전승호. 오덕렬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경기도와 관련된 역시나 관련된 소식을 함께 나눠볼 건데요. 이번 시간에는 평화통일교육 관련된 이야기로 이제 대화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경기도가 또 이제 평화교육의 그 중심이 이제 돼서 교육도 되게 잘할 것 같은데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교수님 한번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경기도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접경 지역이라고 하는 특징이 있잖아요. 그리고 강원도도 물론 접경 지역이긴 하지만 우리가 봤을 때 이 남북의 교류라든가 이런 것이 더 자주 아무래도 왔다 갔다 하는 게 경기도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좀 여러 가지 유산들이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지금 평화통일교육 이야기하기 전에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21년도 올해 5월에 경기도와 전라북도 교육청하고 업무 협약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평화통일교육과 관련된 업무 협약.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전라북도에서도 이 경기도가 갖고 있는 평화통일교육의 자산들을 활용하고 싶다라는 이런 입장을 표명을 했고 경기도청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동의를 했고요. 그래서 그 전라북도에 있는 이제 그 학생들이라든가 이런 친구들이 이쪽에 이제 체험학습을 오게 되면 경기도에서 이제 강사도 이렇게 좀 섭외해주고 보내주고 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그런 업무 협약을 체결을 했어요. 중요한 이러한 그 자산들을 잘 활용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이것이 그냥 지역 차원에서만 넘어가는 것은 너무 아깝잖아요. 전국 차원에서 많이 이제 활용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의 어떤 평화통일에 대한 어떤 그 내용을 좀 더 네.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면은 경기도의 평화통일교육 어떤 좀 특징이 있는지. 네. 그 평화통일교육, 통일교육 하면 그 교육을 주관하는 기관이 어디일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통일교육원? 뭔가 통일교육원? 뭔가 교육부가 메인이 될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네. 통일부도 좀 큰 영향력을 발휘할 것 같기도 하고. 네. 우리 그 사회에서 보통 통일교육 그래서 떠오르면 보통 통일교육원이 먼저 떠오르잖아요. 이제 얘도 이제 명칭 이제 국립통일교육원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올해부터 와서. 네, 올해부터 바뀌었는데 국립통일교육원은 통일부 산하예요. 통일부 산하고. 네, 교육부 산하가 아니죠. 통일부 산하고. 그래서 사실 그 통일교육의 어떠한 중심적인 계획을 통일부가 잡고 있다라고 생각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약간 좀 어긋나는 부분들이 약간 있어요. 뭐냐면 통일부에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남북 관련된 그런 사업들, 더군다나 2018년처럼 대통령들끼리 막 만나고 국가지도자들끼리 만나고 그러면 얼마나 많은 관심이 그걸로 쏟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통일교육 쪽에 관련된 내용들이 아무래도 물론 주요 사업이긴 하지만 이제 그 학교의 현장이라든가 이런 것에 맞춰서 그 교육적인 내용들이 기획되기보다는 국가 정책에 있는 내용들을 잘 전달하는 방식으로 교육들이 마련이 좀 되는 듯한 느낌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통일교육과 관련돼서도 통일부에서도 일대적인 변화가 한 번 있었는데 2018년도면 지금 3년 전이죠? 네. 3년 전에 그 통일교육을 갖다가 설명하는 그런 지침서가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통일교육 지침서라고. 그 지침서가 2016년도까지 나왔었는데 2018년도에는 명칭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었나요? 평화점 통일교육 방향과 관점. 이라는 제목으로 바뀌어요. 자, 지금 앞에서 지금 말씀드렸을 때는 통일교육 지침서. 요 느낌이랑 가운데 점이 들어가요. 평화 통일교육 방향과 관점. 지침서가 아니고. 네. 느낌이 어떠세요? 그게. 좀 딱딱한 거에서 이제 조금. 뭔가 좀 더 유연하게 바뀐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점이 중요하다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 점은 제가 이제 평화 통일 사이에 점이 찍혀 있어서 정부 방침에 점이 찍혀서 제가 이제 점을 강조를 한 거고 일단은 통일교육 지침서라고 하는 명칭 안에 평화자가 안 들어가 있었죠. 앞에. 맞네요. 맞아요. 평화라는 게 조금 더 방점이 네. 좀 더 거시적으로 그러면 네. 접근을 그러기도 하고 우리가 지침서라 그러면 뭔가 위에서 이렇게 해라 하는 느낌인데
통일교육, 평화 통일교육 방향과 관점. 아, 그 뭔가 다양한 방향을 사람들이 설정을 좀 이렇게 넓게 뭔가 좀 보는 듯한 느낌이죠. 네. 아. 그러니까 물론 세부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거냐라는 것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또 비판도 받기는 해요. 근데 이제 이렇게 평화 통일교육에 대한 기조가 바뀌게 되면서 교육부에서도 바로 그 해 11월에 발표를 합니다. 학교 평화, 여기서 점이 들어가죠. 학교 평화 점 통일교육의 활성화 계획이라는 것을 교육부에서 발표를 해요. 네. 그러니까 같은 해에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그 통일부에서 그 발표한 평화, 자꾸 제가 점을 강조하는 이유가 기존에는 점이 안 찍혀 있었어요. 평화통일. 네, 근데 이제 점이 찍혀 있어서 말씀드린 건데 평화점 통일교육 방향과 관점은 2018년도 8월에 발표가 됐고요. 같은 해 11월에 교육부에서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보면은 통일부에서 뭔가 거대한 계획을 세우면 교육부에서 세부적인 계획을 좀 세우는 듯한 느낌이죠. 네, 그런 네. 느낌이 듭니다. 근데 이제 교육부는 기본적으로 교육부에서 모든 걸 직접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각 시도 교육청이 있어요. 그죠? 서울시면 서울시 교육청, 경기도면 경기도 교육청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그 시도 교육청과 함께 해야 돼요. 아. 네. 통일부 같은 경우는 통일부에서 뭘 하게 되면 지역마다 통일부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 기조에 맞는 어떤 교육이 내려오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통일부가 중심이 돼서 이루어지는 통일교육은 뭔가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좀 거시적인 관점의 통일교육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지자체별로 또 네. 따로. 네.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거는 지역별로 좀 특성화될 수 있는 거죠. 네. 여기 좀 차이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 평화점 통일교육 방향과 관점의 통일부 주관의 교육, 그 다음에 학교 평화점 통일교육 활성화 계획, 교육부 주관의 교육 이랬을 때 거기에 이제 교육부 거 사례를 좀 보게 되면 추진 과제가 5가지로 나와 있어요. 거기에 교육부에서 이제 내려온 어떤 지침적인 사항에서 보게 되면 한번 이제 한번 보세요. 교육 과정 내에 평화점 통일교육 강화시키는 게 목표고요. 첫 번째 목표. 두 번째는 교원의 전문성 제고. 세 번째는 학생의 평화점 통일 공감대 확산. 그러니까 이거 교육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문화적인 어떤 그런 축제라든가 이런 것들 막 하는 거죠. 그다음에 학교의 평화점 통일교육 지원 체제 구축. 그런 어떤 시스템들이 마련돼야 된다. 그다음에 남북 교육 교류 협력 사업 기반 조성. 남북의 교육 교류가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크게 내려놨어요. 보다 조금 더 구체적이고 실천 방안을 이제 마련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그죠? 예. 사실 이전에는 통일부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뭔가 지침서 이런 느낌으로 어떤 좀 경직되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상황에는 조금 맞지 않는 우리의 지금 변화되고 있는 상황에 맞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번에는 이제 교육청도 사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도별로 지역별로 다 교육청이 나눠져 있으니까 좀 더 학생들이 원하는 좀 더 그 상황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또 함께라는 함께라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이제 어쨌든지 통일부도 그 평화점 통일교육 방향과 관점으로 좀 바뀌게 되면서 많이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긴 했지만 통일부가 갖고 있는 한계점이라고 하는 게 전국 단위일 수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주로 이제 아무래도 접경 지역이라든가 이런 쪽을 얘기하다 보면 다른 지역에서는 조금 이제 우리하고 크게 관련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교육부에서는 어쨌든지 그러한 지역적 특성을 담아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런 이제 상황 속에서 이제 경기도 교육청. 네, 이제 경기도 교육청은 이게 중요하잖아요. 지금 이게 우리가 경기도 그쵸. 맞아요. 소식을 전해드린 거 아닙니까? 이럴 때 이런 다른 교육청하고 좀 다르게 독자적으로 평화 통일 교육 운영 계획을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었어요. 특히 이번 정부뿐만이 아니라 그 이전서부터 평화라는 관점이라든가 통일 교육에 있어서 평화적 이런 내용들을 지향점들을 이미 이전서부터 해오고 있었고요. 그 말인즉슨 통일부가 이제 일괄적으로 진행했던 시기에도 네. 경기도에서는 따로 네. 이제 독자적으로 독자적으로, 만들었다. 예. 그래서 그 목적, 그러니까 그 경기도의 평화 통일 교육 활성화 계획의 비전이 뭐로 돼 있냐면 평화 공존의 시대를 준비하는 평화 시민 양성. 평화 시민. 뭐가 좀 더 이렇게 좀 이렇게 약간 거창해 보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러니까 통일만을 그냥 막 이렇게 단순히 통일해야 되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평화와 공존의 시대를 준비하는 평화 시민, 평화 시민 양성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좀 느낌 자체가 어떠세요?
제가 이제 다시 평화 공존의 시대를 준비하는 평화 시민 양성. 사실 통일이라 그러면은 네. 어떤 이제 남북한의 어떤 이런 그 분단 상황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이 통일을 우리가 하고 싶은 이유도 평화로 나아가고자 하는 거니까 좀 더 우리가 그러니까 바라보고 있는 그런 큰 그림 상에서는 좀 더 뚜렷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저도 네. 숲을 보고 이제 하는 맞아요. 느낌. 그죠? 네. 그리고 보통 막 평화, 막 통일 그러면 이렇게 통일이 전면적으로 들어가는데 그러지도 않고 평화 공존의 시대를 준비하는 평화 시민 양성. 통일이 하나도 없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패러다임. 이 평화라고 하는 패러다임을 상당히 지금 크게 보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미 2015년에 경기, 그러니까 4개 교육청, 서울, 경기, 인천, 강원 해서 4개 교육청이 평화 시대를 여는 통일 시민이라고 하는 교과서를 이미 발행을 했었어요. 같이 연합을 해서. 그래서 실제 지금 학교에서 교과서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통일 시민. 근데 이 중에서도 경기도가 가장 그 비율이 높아요. 사용하는 비율이. 예, 그러니까 경기도는 계속 이제 이러한 방식으로 그럼 자체적으로 뭔가 개발하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라든가 단위 학교 중심의 어떤 것들, 그 다음에 또 경기도 교육청의 이런 그 활성화 계획을 살펴보게 되면 기초단체 있죠. 그 안에서도. 그러니까 뭐 무슨 시 하는 기초단체. 기초단체 차원의 특수화된 그런 평화통일 교육을 지향하고 있어요. 경기도 내에서도. 근데 사실 왜냐면 경기도가 광역단체 중에 제일 크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가 같이 경기도라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 북쪽 지역이랑 남쪽 지역이랑 너무나 차이가 크고 거리도 너무 멀지 않나요? 거리도 엄청 우리 경기도 남쪽 끝에서 북쪽 끝 가려면 한 3시간 걸리던데. 사실 서울이 더 그렇죠. 가까울 정도로. 네, 그러니까 그걸 이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청이나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지자체 사업을 좀 활성화 많이 시키는데 예산을 통해서 자기네들 그 지역에 맞는 특화적인 사업들을 하게끔 그 예산을 갖다 이렇게 집행하고 있어요. 저 하나 궁금한 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평화점 통일이라고 했고 그 전에는 평화통일이라고 했는데 이게 뭐가 차이가 있나요? 그게 좀 학계에서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또 논란을 물어봤군요. 네, 그래서 얘기가 참 길긴 한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지금 정부 이전에는 평화 통일 교육보다는 교육자가 붙을 때 보통 이제 통일 안보 교육을 많이 썼었고요. 근데 이제 정부에서 평화 통일 교육이라는 명칭 자체를 그대로 딱 갖고 온 게 이제 지금 정부가 처음이다라는 이야기고, 그래서 이제 점이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학계에서도 많이 논란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평화 교육과 통일 교육을 이야기하는 거냐, 아니면 평화 공존을 지향하는 통일 교육이냐, 아니면 평화적으로 통일을 하자는 통일 교육이냐라고 해서 진짜 뭐 열 몇 가지의 그런 엄청 개념들이 헷갈리는데. 있어서 아직까지 명확하게 뭐다라고 결정은 안 돼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여질 수 있고요. 다만 이제 근데 어떻게 보면 평화와 평화 교육이 주는 하나의 그 철학적인 담론에 있어서 되게 좋은 지향점일 수도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평화 교육이라든가 평화학 쪽에서는 평화가 뭐다라고 정의를 명확하게 내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학자들마다 다르죠, 이것도. 그리고 그 평화라고 하는 건 사람들마다 다르게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다양성이 공존하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논의될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을 좀 지향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제 이 평화점 통일 교육이라고 하는 개념도 어떻게 보면 뭐 하나를 딱 정해서 이걸 가르쳐라 라는 게 아니라 각자가 생각하는 평화를 통일과 맞물려서 잘 풀어낼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이다 라고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와. 사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이제 청소년 분들은 지금 이제 학교에서 교육을 받으실 텐데 경기도에서 이제 각 기초자치단체별로 이제 존중을 또 해주고 있다고 하니까 사실 더 신뢰가 갈 것 같아요. 아, 내가 내 지역에 살고 있는 어떤 실질적인 교육을 듣는구나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사실 그 시흥 청소년 교육의회에서 네. 또 어떤 그 각 단체별로 어떤 네. 또 특별한 교육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어떤 세부적인 내용이 있을까요? 네, 이 부분도 이제 보면은 사실 경기도의 전체적인 얘기들이기는 한데요. 평화 통일 교육 주간이라고 들어보셨죠? 혹시 네. 5월 네, 5월 넷째 넷째 주, 주에 네. 하는 그죠. 이게 2013년도서부터 이제 통일부에서 이제 일단은 국립통일교육원 거기서 주관을 해서 계속 이제 진행을 해서 올해 9회째를 맞이했는데요. 경기도가 올해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학생으로부터 시작하는 평화 통일 주간을
이런 걸 설정을 했어요. 학생으로부터. 네. 그러니까 기존의 통일교육은 다 이제 선생님들이 기획하고 뭐하고 해서 이렇게 내려왔다라고 하면 학생으로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지금 이제 작년에 2020년에 시흥 청소년 교육의회에서 제안을 했어요. 그러니까 평화 통일의 날 운영을 할 때 학생들도 그냥 다 참여해서 우리도 똑같은 그 주최자로서 하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초중고등학교, 도내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모든 학생이 참여할 수 있고 기획도 할 수 있고 이렇게끔 하게 되면서 경기도가 갖고 있는 그런 특색들이 특히 이제 각 지자체에서 그 어떤 색깔들도 드러나고 우리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것들이 도 내에서 다양성으로 펼쳐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을 하게 된 거죠. 와, 너무 좋은데요. 네. 그래서 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또 말씀드리면 지금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또 한 가지 획기적인 또 이제 계획을 하나 세우고 있습니다. 뭐냐면 평화통일교육센터를 건립하려고 지금 기획을 세웠고요. 네. 언제 완공이죠? 이게 2023년 9월에 완공 예정이에요. 지금 계획은. 근데 여기가 파주에 보면 파주의 평화통일체험학습장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네, 거기에서 이제 실제 거기가 원래 적성초등학교라고 하는 이제 원래 학교였는데 거기가 이제 폐교가 됐거든요. 근데 폐교된 데를 그렇게 이용을 했었는데 경기도 차원에서 이제 그 학교다 보니까 아무래도 건물도 이렇게 있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행사를 진행하기가 좀 괜찮죠, 학교 건물이. 그래서 그것을 증축하고 또 개선을 해서 이 경기 통일교육의 메카를 만들기 위해서 예,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역시 그래서 경기도네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들,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거기서 이제 체험형 프로그램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출발을 하는 우리 앞서 다뤘던 민통선 지역 관광 프로그램, 체험 프로그램 그런 것들도 연계해서 그곳에서 이제 할 수 있고. 사실 파주 있으면 엄청 또 가깝으니까요. 거리가 아주 가깝진 않아요. 거기가 그래요? 거리상으로는 차로 파주가 되게 크거든요. 거리상 아주 가깝진 않은데 그래도 거기에 이제 기숙사, 이렇게 숙소 시설도 마련돼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제 연결을 짓고 있고 거기에 이제 그 도보다리 우리 그런 모형도 만든다고 해요. 모형으로? 네. 깜짝 놀랐네요. 도보다리를 직접 가기는 어려서 거기에 그 이제 그 평화통일 그 교육센터에 경기 평화통일교육센터에 만든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 여러 가지 그 남북 관계와 관련된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든다고 하니까 우리가 2023년에는 그것도 한번 우리가 또 방문해갖고 꼭 가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경기도의 평화통일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나 이런 걸 또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기존에는 이제 저희가 학생으로서 어떤 수용적인 그 포지션에 있었다면은 이제는 저희가 기획을 하고 점점 더 저희가 능동적으로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를 열고 있는 것 같고 거기서 또 경기도가 선도에 서서 이제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아직 학생으로서 이런 교육을 보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통일이라는 게 사실 엄청 가까이 있지만 멀리 느껴지는 그 주제 중 하나인데 그것들을 이제 저희가 직접 기획하고 해봄으로써 좀 더 가깝게 느낄 수 있는 또 평화라는 거는 사실 저희가 최종적으로 추구해야 될 가치잖아요. 가치는 또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점점 그려보면서 구체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자체별로 이렇게 또 다른 통일 담론을 하고 또 사업들을 만들어 간다는 게 상당히 흥미가 있었고 사실 찾아볼 생각을 못했는데 또 이렇게 박사님이 오늘 말씀을 해주셔서 한번 집에 가서 검색을 또 해서 어떤 사업들이 이뤄지고 어떤 또 담론들이 이뤄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경기도 평화통일교육과 관련된 사항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다음 시간도 기대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